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 유평 시간인데요. 오늘 유명한 사람은 카이데일리의 허겸 기자인데요. 특별 취재부장이죠. 5.18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파헤치고요. 부정선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헤치는 기자인데요. 오늘도 아주 의미 있는 거를 지적합니다. 제목이 백신 그리고 문재인의 전두환 사살명령.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전두환 사살명령의 미스테리가 마침내 한꺼풀 벗겨졌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2021년 11월 23일 오전 8시 40분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서거했다. 전 대통령은 3년 전 백신을 접종한 뒤 혈액암과 심방세동에 걸려 숨을 거뒀다. 일주일 만에 체중이 무려 20kg 줄었다고 한다. 전 대통령 측은 최근 3주기를 맞이해 연희동을 예방한 5.18 역사학회에 이같이 확인했다. 퇴학했을 뿐 비교적 장수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날벼락을 맞은 듯 크게 충격받았다고 했다. 하지만 연희동 측은 이 사실을 공론화하지 않았다. 거짓 주장에 시달리며 5.18의 원흉으로까지 지목된다. 예우까지 박탈당하는 수모를 겪었지만 전직 대통령으로서 처신에 신중했다. 자칫 국가 시책인 백신 접종에 대한 반발로 비칠까 우려했다는 후문이다. 지난달 31일 현재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누적 사망자 수는 총 2,775명, 의식불명 등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거나 영구장애, 후유증 등 중대한 이상 반응을 겪은 누적 환자는 17,182명에 달한다. 아직 백신 피해자 유가족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다. 항의 집회를 이어가며 퇴임한 문재인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을 찾아 내 가족 살려내라 평온했던 과거의 삶을 돌려달라고 시위한다. 백신의 문제는 국가에 의한 강제로 요약될 수 있다. 강제 접종은 신체에 대한 자율적 선택과 배치된다. 백신 부작용으로 숨지고 영구장애를 입은 피해자가 매우 많다. 하지만 백신의 문제를 언급하면 음모론으로 치부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5.18과 묘하게 겹치는 대목이 있다. 1980년 5월 18일 때 투스타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이 포스타 계엄사령관을 제치고 광주 국민을 죽이라고 사살명령을 내렸다고 믿는 국민이 많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절반이 남자이고 그중 대다수가 군 복무를 마치는 나라다. 군대를 다녀온 사람은 안다. 명령 지휘 계통에 있지 않는 군인이 다른 계통의 군인에게 명령과 지휘를 할 수 없다는 건 상식이다. 한 방송 기자가 내게 묻는다. 스카이데일리는 왜 5.18 기사를 쓰냐고. 광주의 희생자들이 불쌍하지도 않냐고. 그러면 답한다. 같은 국민인데 이웃의 죽음을 애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냐고. 죽은 건 애달픈 일이지만 누가 죽였는지 알고 나서 비판하든 비난하든 늦지 않다고. 전두환 전 보안사령관이 집단 발포 명령을 내렸다는 증거가 있냐고 마지막으로 되묻는다. 단언컨대 국민 누구도 전 사령관이 사격 명령을 내렸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 기자의 말이 아니다. 4년간 500억 원 넘게 헛돈 쓰면서 진상규명에 실패한 5.18 진상규명위원회 조사위원들의 넋두리다. 이번에도 규명에 실패했다고. 사정이 이런데도 전두환은 덮어놓고 악마라는 게 국민 대다수의 보편적 정서다. 여태껏 정권이 바뀔 때마다 거액의 예산을 들여 정부 조사위원회를 꾸렸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사살명령을 내렸다는 증거는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 전두환을 죽이고 또 죽여도 용서하지 못하겠다는 그들의 마음을 이해한다. 머리는 잊어도 가슴에선 잊히지 않는 게 사람이다. 하지만 살인의 증거가 없으면 무죄라는 건 상식이다. 이걸 상식이라 말하고 강조해야 하는 현실이 서글프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쯤에서 강제 접종으로 국민을 죽였다는 문재인 정권의 책임도 진지하게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증거도 없이 44년간 학살자의 누명을 뒤집어 쓴 전두환 전 대통령보다 강제 접종으로 2만 명을 죽고 반신불수되게 만든 인과관계가 선명하고 또렷한 문재인이 더 학살자라는 주장이다. 또 다른 의미에선 문재인이 국민 사살 명령권자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 연희동 자택에서 만난 측근은 이미 전 대통령은 돌아가셨고 대통령까지 하신 분이 예방주사를 맞다 돌아가셨다고 공식적으로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예방접종으로 확산을 막았다고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까지 지낸 사람이 나 그거 맞고 암에 걸려서 죽었다고 할 수 없었어요. 국가 발전을 위해 가야 한다며 얘기할 처지가 아니었는데 가만히 생각하면 분하긴 합니다. 떠나는 순간까지 국민을 생각한 전두환 전 대통령. 하지만 떠나서까지 유해조차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지 못한 채 세간의 눈을 피해 자택에 3년째 안치된 구국의 영웅. 취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음이 찢기는 것 같았다. 후국의 영웅을 이토록 헌신짝처럼 매도하는 나라가 그리고 국민이 또 있을까 납득하기 어려웠다. 이런 기사인데요. 기자의 칼럼 형식이죠. 그런데 마지막에 8초짜리 영상을 올렸는데요. 2021년 문재인이 백신 1차 접종하는 건데 군 간호사의 주사바늘이 뚜껑이 씌워진 채 파티션 뒤에서 다시 등장해 바꿔치기 논란이 일었다는 건데요. 이때 저도 이제 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뒤 파티션으로 가죠. 그리고 뚜껑이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뚜껑이 씌워진 채로 뒤로 가요. 그리고 다시 나와서, 이때, 이제 백신의 이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바꿔치기 한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논란 정도로만, 칩시다. 그런데 제 주변에도 백신 맞고 후유증에 시달리는 사람 주변에 있어요. 그리고 저 이런 얘기 안 했는데, 제 동생은 죽었습니다. 물론 이제 조금의 어떤 지병이 밝히기는 고인에 대한 그런 것도 있고, 아무리 동생이지만, 조금 있었다고 치지만, 건강했거든요. 그런데 백신 맞고 죽었는데 제가 만약에 이 정치평론가가 아니었으면 전 아마 그걸로 심하게 따졌을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파헤쳤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 5.18 가지고도 제가 몇 년간 계속 방송하고 그다음에 부정선거 의혹 제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태원 사고 의혹 제기하고 이러는데 내 동생이 백신 맞고 죽었다 이러면은 다른 거에 영향을 미칠까봐 음모론자가 되고 그럴까봐 이제 제가 참았죠. 그런데 그건 이제 개인의 문제고 여기 이제 허겸 기자가 얘기하는 2만 명이 죽거나 반신불수가 되거나 심한 후유증에 시달린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데이터로 나온 거예요. 근데 이 데이터는 적다고 봅니다. 이거는 밝혀진 게 이렇고 제 동생처럼 전두환 대통령처럼 백신 맞고 돌아가셨는데 이게 차마 국가에다가 얘기를 못한 거. 이런 게 수만 명 아니겠습니까? 벌써 전두환 대통령 백신 맞고 죽은 거라고 집계에 안 들어갔잖아요. 제 동생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주변에 많죠? 이거 건강했는데 이 사람 백신 자꾸 맞으라고 그래서 3차 접종, 4차 접종 맞는데 심지어는 5차 접종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고서는 죽은 사람 많을 거예요. 근데 그냥 국가에 백신 후유증이라고 얘기를 못하니까 그냥 어차피 죽었는데 지금 따진다고 해서 밝혀질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올 것도 아니고 그냥 억울하지만 참자 이런 사람이 대부분 아니었을까요? 그런 걸까지 합치면요 얼마가 될지 몰라요. 이게 10만 명이 넘을지도 모르고요. 이게 공식적으로 신고된 것만 2만 명 아니에요. 그럼 이걸 여기서도 허경 기자가 지적하지만 강제 접종을 시켰다는 게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권고하거나 이렇게 맞는 게 좋습니다. 맞으십시오. 이렇게 권고하는 게 아니라 안 맞은 사람은 음식점에도 못 들어가게 하고 안 맞은 사람은 어디 돌아다니지도 못하게 했잖아요. 강제로. 그랬는데 이런 후유증으로 죽거나 불구가 된 사람은 어떻게 책임질 거냐 이거예요.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도 상당히 건강하셨대요. 워낙 또 건강 체질이시고. 근데 이거 백신 맞고 갑자기 20kg나 빠지고 일주일에 20kg 빠졌다는 건 이건 백신에 이상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서는 돌아가셨는데 전직 대통령으로서 이건 문제 제기를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얼마나 또 난리를 치겠습니까? 좌파들이 또. 그런데 이 허겸 기자는 이걸 전두환 사살명령이라고 제목을 달았네요. 미스터리가 지금 이 좌파 얘네들한테는 너무 많으니까 문재인 정부 때의 미스터리 그다음에 이재명 주변에 지금 미스터리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참, 21세기 대명천지에 2024년, 이상한 일들이 너무 클리어하지 않고, 이런 일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전두환 대통령은 사살명령을 하지도 않았는데, 전두환을 학살자로 몰고, 지금까지도요. 그리고 5.18은 건드리지도 못하게 하고, 유공자 명단은 까지도 않고. 이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사살명령한 증거가 있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 그냥 악마화시키고, 자기네들은 온갖 혜택을 누리고, 내가 유공자야 하는데 그때 광주에 있지도 않은 사람이 유공자가 되고 그때 어린 몇 살 되지도 않은 애가 유공자가 되고 그런데 무슨 이유로 유공자 됐는지 명단 까라 그러면 명단 안 까. 훈장 받았는데 명단 안 깐대요. 이런 놈의 훈장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훈장이 아니구나. 몽따지냐? 범죄자냐? 그러니까 나의 비밀을 나의 전과 기록을 이거예요? 훈장이라며 왜 안 까 명단을? 하여튼 스카이데일리 허겸 기자 아주 애쓰고 있습니다. 5.18 진실 찾기 꾸준히 지치지 않고 박수 보냅니다. 우리 국민도요 지치지 말아야 돼요. 이런 거 또 있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판사들
권순일, 유창훈, 김동연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호남에 있는 분들이 전두환 대통령을 끝까지 이렇게 잊지 않듯이, 근데 이거는 이제 악마화해서 잊지 않는 건데 증거도 없이. 근데 재판을 확실히 잘못한 거 증거가 있잖아요. 양형 기준에도 안 맞고, 그렇죠? 그런 거 확실히 있잖아요. 그리고 권순일 같은 경우는 김만배를 뭐 8번이나 만난 거 증거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외칩니다. 권순일, 유창훈, 김동현 죽어도 안 잊습니다. 제가 무덤에 가도 나는 무덤에서도 방송할 거예요. 안 잊어. 못 잊어. 전두환 회고록 4권인데요. 이순자 자서전 포함해서 아주 재밌습니다. 10% 할인해 드리는데 예약 주문을 받습니다. 일로 문자로 성함 남겨주시면은 출판사에서 이렇게 모아가지고 12월 20일 날 일괄 배송한다고 합니다. 예약이에요, 예약. 문자 남겨주세요. 재밌습니다.